안녕하세요. 단주한의원 원장 안영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해드리니까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분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 후 병원에서 관상동맥 중재술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환자가 강하게 저항을 하고 거부하고 그냥 병원에서 나온 환자예요. 응급실에서. 그래서 이분을 치료했었는데 어떻게 증상이 호전되었는지, 그리고 부작용, 중요한 건 부작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부작용. 그 부작용은 어땠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분은 57세 남성이고요. 2025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9월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어요. 일하다 말고 가슴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이제 실려간 거예요. 근데 이 환자분이 뭔 이유인지 저도 잘 모르겠으나 시술을 원하지 않았고요. 자기가 일부러 퇴원했어요. 근데 병원 측에서 붙잡았답니다. 당신 여기서 병원에서 나가면 응급실에서 나가면 가다 죽는다. 그럼 붙잡았는데 이 환자는 또 끝까지 난 시술 안 받는다고 도망치려고 하니까 병원 측에서 그러면은 당신 나가려면은 이 병원에서 나갔다가 자의로 나갔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병원에서 요청했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그 자리에서 각성을 작성해주고 퇴원했대요. 응급실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따님하고 부인하고 환자분하고 세 분이서 같이 저희 한의원을 찾아왔더라고요.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도 이렇게 응급 상황이 심한데 응급 상황인데 치료해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 병원으로 가시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진짜 모르겠습니다. 뭐 종교적인 이유인지 뭔지 알 수 없으나 절대로 병원에 가서 시술 안 받겠다 하시더라고요. 꼭 여기서 치료를 받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저도 녹음을 했어요. 녹음하면서 이 치료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한테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 그걸 이제 확답을 받고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환자는 초기 증상이 뭐였냐면 흉통과 호흡곤란, 그다음 좌측 상지 방사통이 있었고 전신쇠약감, 힘이 빡 빠지는 거죠, 당연히. 그걸 반복적으로 경험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그다음에 원래 이분이 고혈압, 당뇨, 알코올성 간경화까지 있었고 B형 간염까지 있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분은 알코올성 간경화입니다. 그다음 B형 간염까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한약을 3개월씩 드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하면 믿어지지 않죠? 결과가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결과 치료 초기에는 활동 시 호흡곤란과 흉통이 지속되었으나 치료가 진행되면서 이분이 결국 3개월 치료했는데 치료가 진행되면서 흉통은 점차 감소하였고 약 2개월 뒤에는 직장에서 활동이 가능해졌고 이후 용접 및 선반 자국과 같은 육체 노동을 수행하는데도 특별한 통증이 발생하지 않았다. 치료 종료 지점에는 계단을 급하게 오를 때 약간의 호흡곤란만 남아 있었으며 흉통은 거의 소실되었다라고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병원에서 당신 나가면 죽는다. 각서 써달라까지 한 환자예요. 그리고 수시로 증상이 계속 나타나던 환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은 간경화, 간염 환자인데 한약을 먹고도 말짱하다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아, 이분이 그때 제 기억에 처음에 치료하실 때 제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분들한테 어떻게 했냐면은 이 환자분의 핸드폰 뺏어라. 왜냐면은 이분이 자꾸 그 선반 용접하는 그 일에 이제 오래 나이가 많으시니까 쉽게 말해서 고인물이시잖아요, 요즘 말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회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 안 되면 전화 와서 물어보고 뭐 안 되면 전화 오고 이런 이 환자분은 그 책임감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 보니까 자꾸 회사 일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이거는 일은 치료 못 한다. 당장 핸드폰 뺏어라. 아예 회사 연락이 오는 건 다 차단시켜라 해서 다 차단시켰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회사 출근도 안 해도 못 하는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못 하는 환자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고 2달 정도 치료했을 때 여기 뭐라 했어요? 2달 이후에는 직장에서 활동이 가능해졌다 했잖아요. 그런 환자였어요. 너무너무 위험한 환자였는데 2달 치료에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막 무거운 거 막 들고 그러진 못하셨어요. 본인이 두려워서 안 하셨다고도 하고요. 저도 하지 말라고 계속 저도 말렸었고요. 하지만 웬만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소소한 일들은 다 하셨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치료하고 치료를 종결했던 환자입니다. 자, 이분은 이 정도가 되면 사실은 혈관 조영술하고 스텐트 삽입하거나 아니면 혈관 우회술까지 아마 했어야 될 환자였을 거예요. 근데도 한약 복용을 통해서 3개월 동안에
치료가 종결되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알코올성 간경화 B형 간염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약을 먹고 아무 부작용이 없었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분이 연세가 지금 1957년생이에요.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처음 진료하셨던 분이고요. 이분 보니까 비장도 비대에 있고요. 복부 내동맥도 죽상동맥경화. 그러니까 전신의 모든 혈관들이 다 동맥경화 왔던 그런 환자예요. 고혈압, 당뇨 뭐 다 있죠. 그래서 결국은 치료 결과는 뭐냐면 이분도 기혈울체로 제가 변증했고 약도 다른 모든 환자, 모든 협심증 환자한테 사용하는 협심증 일호약과 개심산을 처방했습니다. 12일 단위로 처방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주 한의원은 모든 협심증 환자에 똑같은 약을 처방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는 응급질환이고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환자마다 약 처방이 다 달라져야 된다면은 그거는 신뢰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약 처방이 다 다르다면은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없잖아요. 양방이 왜 데이터처럼 데이터가 쌓이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하냐면은 똑같은 약을 처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주 한의원에서도 협심증 심근경색 환자들에게는 똑같은 처방을 합니다. 그만큼 안전성과 재현성이 모두 확보가 돼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왜냐면 똑같은 약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다 추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결과를. 그래서 이분은 25년 12월 26일에 치료를 종결했어요. 9월 달부터 치료했으니까 10, 11, 12, 3개월 치료한 거예요, 이분은. 결과는 용접 작업 및 금속 가공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물건을 뭐 아주 무거운 건 아니지만 옛날처럼 그래도 웬만한 무거운 걸 들어도 통증이 없대요. 단 계단을 급하게 오를 때는 약간의 호흡곤란이 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저도 그래요. 저도 급하게 계단 뛰어오르면 저도 숨 찹니다. 물론 이분은 좀 더 심하시겠지만. 자, 결론은 뭐냐면은 간경화, B형 간염, 알코올성 간염, 고혈압, 당뇨, 뭐 베레벨 걸 다 비장종대까지 있는 이 중증 환자가 한약을 3개월을 복용했는데도 아무 문제 없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나중 문제고 아무 부작용이 없었다는 게 더 중요한 결과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한약이 간에 나쁘고 뭐에 나쁘고 뭐에 나빠서 시도조차 못하고 계신 여러분들 용기 내세요. 그것은 시뻘건 거짓말입니다. 감사합니다.